자, 이제 37번부터 54번까지 한번 풀어보죠. 상품의 이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다. 예.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론 이제 Q는 수요량이고 P는 재화의 가격일 거고 Y는 소득이다. 자, 그런데 이거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dP분의 dQ, Q분의 P 이렇게 놓는 거니까 일단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가 앞으로 넘어온다. 마이너스 2가. 예. 따라서 4라는 숫자는 원래 있고 마이너스 2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2랑 연결되면 2고 그렇죠? 네. 또 하나 빼주면 P에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Y 0.4는 그냥 써주고 그럼 이제 여기다 P를 한번 써보고요. 여기다 4 써놓고 P에 마이너스 2 예. 그리고 Y 0.4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뭐. 0.4 0.4 없어지고 4 없어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P의 마이너스 2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다 없어지게 됐네요. 이네. 그렇지? 따라서 요거 수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을 뭐 마이너스를 앞에 붙였으니까 절대값이 된 거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탄력적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탄력적. 가격이 상승하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확 줄겠지. 그래서 총 수입은 감소하는 거죠. 탄력적일 땐 가격이 떨어져야 돼. 예. 그리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증가한다. 그건 아니지, 그지? 예. 그럼 요번에는 소득 탄력성 한번 구해보죠. 소득 탄력성은 일단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해야 되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처럼 하면 dy, dq, q분의 y 하면 되고요. 똑같이 y에 대해서 하면 4가 있고 10분의 4가 있고 예, p에 마이너스 2 그냥 써주고 y에 마이너스 0.6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y 써놓고 밑에다 q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일단 지울 건 지워보자. 4 없어지고 P-2도 없어지고 요 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0.6이 되는 거니까 Y도 없어진다. 아하, 0.4다. 따라서 소득이 1%가 감소하면 수요량 또는 수요가 0.4% 감소하게 된다. 이거는 옳지 않죠. 양의 수니까 음도 아닙니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 소득여가 종종 잘 등장하죠. 옳지 않은 것은 그렇지. 자, 그런데 만약에 임금이 상승할 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가가 대체제라면 열등제라면 대체 효과로는 여가를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여가가 대문자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수업 시간에 스몰은 여가, 대문자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 효과는 수요의 제일 법칙이야. 예. 그런데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 효과, 내가 더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등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가를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니까 다 같은 방향이네요. 그죠? 예. 임금이 상승하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게 된다. 예. 우상향하게만 나와야 되죠. 네,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까? 여가가 정상제라면 복권에 당첨이 됐다. 내 소득이 증가한다. 여가를 즐기고 일 시간을 줄이겠다. 맞죠? 임금률이 한계 대체율보다 작으면 임금률이
임금률이 한계 대체율보다 크다면 여가를 줄여야 되는 거지. 일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개인 간 선호의 차이는 무차별 곡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선호. 시장 임금이 유보 임금보다 낮다면 나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수업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가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예산선 그리고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여가를 하나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유보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아이고 왜 이러냐? 여기서 딱 이렇게 접할 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일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유보임금입니다. 이 기울기가 이렇게 접할 때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무차별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거죠. 병은 하루 24시간을 여가와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효용은 노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과 여가시간을 통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병의 노동 공급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앞에서도 풀어봤지만 여가가 열등제라면 후방불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므로 여가를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제대로 된 표현이지.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 시 소득 효과가 나 더 부자가 됐다가 아이고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아이고 시간이 아깝다. 일해야 되겠다라는 대체효과보다 더 크면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더 부자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쉬어야지. 근로소득과 여가가 완전 보완제이다. 완전 보완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고 무차별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방향을 따라서만 가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상승한다.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소득 M으로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 아이고 이거 X제 아니면 Y제다. X제의 가격은 P, Y제의 가격은 1이다. 그럼 그냥 원당 한계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XJ의 가격은 P, XJ 한계용은 1, YJ의 가격은 1, YJ 한계용은 1 이렇게요. 자, 만약에 가격이 5에서 3으로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Y제만 구입하게 되고 YJ의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효용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효용의 변화율은 M의 변화율과 같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용은 더 커지겠죠. 거기다가 바로 YJ의 개수로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P가 2에서 0.5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Y제만 선택하다가 X제만 선택하는 대체효과. 그리고 나머지 돈도 쓰자 소득효과. 그렇죠? 대체효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드리면 원래 예산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있었어요. 이제 XJ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것은 대체효과. 이렇게 되는 것은 소득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 20으로 X제와 Y제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 X제, Y제 가격은 원래 1이었는데 가격 인상으로 2와 8이 되었다. 가격 인상 후 이 소비자가 원래 효용수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 증가분의 최소값은 사실 이것은
보상수요 함수를 구하고 뭐 지출 함수를 구하고 뭐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소득 20이니까 효용함수를 보면 2분의 1, 2분의 1, 50%, 50%씩이잖아요. 그죠? 그럼 x제는 1분의 10, y제도 1분의 10. x 곱하기 y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원래의 효용 수준은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x와 y제가 2가 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10씩 쪼개야 되는데 x제의 가격은 2였고 2로 됐고 y제 가격은 10을 써야 되는데 8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효용은 어떻게 돼요? 16에다가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끌어올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 소득이 변하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 간접 효용함수라는 것도 중요한 거지. 간접 효용함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득을 그냥 M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원래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M의 가격 1. 예. 또 Y0는 내 소득인데 가격 1로 따라서 원래의 효용은 이렇게 2분의 M 곱하기 2분의 M 이렇게요. 그러면 효용은 2분의 M이 되겠네요. 효용은 2분의 M이 되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아까 20을 딱 넣게 되면 효용이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X1 가격이 바뀌었다. 내 소득의 반을 2라는 가격으로 구입해야 된다. Y1도 내 소득의 반을 8이라는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럼 변화된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보면 뭐 M 제곱이 될 거고 밑에는 4고 16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4, 8 8분의 M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소득이 얼마가 돼야 돼요? 4M이 돼야 되겠지. 그럼 소득이 8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 60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푸는 게 더 쉽죠? 네. 그래서 효용 얘기가 나오면 아하, 직접 효용함수가 아니라 가격과 소득으로 표현하는 간접 효용함수가 필요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간접 효용함수도 하는 것이고 또 지출을 극소화할 때는 지출함수, 보상수요함수 이런 것들을 학습한 것입니다. 물론 뭐 원론 시간에는 이제 뭐 얘기만 해드렸죠, 그죠? 나중에 할 거다니.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사전 편찬식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앞에 오는 놈들 크면 클수록 뒤에 있는 숫자 신경 쓰지 않고 효용의 크기, 선호의 크기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근데 앞에 있는 숫자가 동일하다면 이제 뒤에 있는 걸로 한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그지? 예. 무조건 x제 숫자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다른 조작을 통해서 또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동일한 건 1번뿐이 없다라는 것. x제와 y제만을 소비한 어느 소비자의 무차별 곡수는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요. XA와 YA를 선택하고 있던 소비자가 뭐만? YJ 가격만 하락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상상을. 원래 예산 제약은 빨간 선으로 XJ 가격만 하락했다. 그렇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고요. 요거
XA와 XB가 똑같다라는 것은 여기에 가상의 선이 있을 때 예, 아래쪽하고 위쪽에서 무차별 곡선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똑같은 그 PCC에 있어야 되는 거지. 수직의 PCC.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효과로 늘었다가 소득 효과로 줄어야 되는데 그 크기가 똑같아서 변화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열등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열등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YJ는 어떻게 될까? YJ의 경우요. YJ의 경우는 X제가 저렴해졌으니 YJ를 줄였다가 소득이 늘어서 쭉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렇게 사실 그리고 이렇게 문제 내는 건 안 돼. Y축을 이렇게 대체 효과로 줄었다가 요만큼 소득 효과로 요만큼 느는 거죠. 예, 당연히 소득 효과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되셨지? 그냥 상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상만. 근데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는 XJ 가격만이 하락했는데 YA, YB가 같다라는 것은 PCC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PC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럼 대체 효과로 YJ는 주는 거지.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YJ가 줄었지. 그런데 다시 소득을 다 쓰니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돌아갔지요. 늘었지. 네, 소득이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정상제 맞는 표현이죠. 됐죠? 네.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옳지 않은 것은 XJ 가격이 똑같다면 YB고 X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지. 네. 대체 효과로 늘었지. 그렇죠? 그리고 소득 효과로 늘었는데 X 자, 그래서 이렇게만 그림을 그리면 X제는 정상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J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죠?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XJ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체 효과로 늘린 거야. 예.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PCC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네, 대체 효과는 늘어났지만 소득 효과는 조금 줄어들었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뭐야? 아이고, XJ 양이 늘었구나. XJ 가격 하락으로 XJ 양이 늘었구나. 그렇다면 보통제이며 정상제도 가능하고 보통제이며 열등제도 가능한 거구나. 그렇지? 반드시 정상제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렇지?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완전 보완의 관계지. 네. 그러면 이제 예산선을 그리면서 바로 한번 해볼까요? 소득이 1800이고 X제와 Y제의 가격은 각각 10이다. 그러면 이렇게 45도선 나타나고 원래 예산선이 이쪽으로 45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무차별 곡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XJ 가격이 8로 하락했대요. 네. 검은 선으로 해볼게요. 8로 하락했대요. 그러면 대체 효과로는 없어. 그렇지? 네. 대체 효과로는 0이야. 네. 없다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옳은 거를 찾자.
따라서 대체 효과는 0이다. 기억 옳은 거고요. 소득 효과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소득 효과 10인지 모르지.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한계 대체율은 측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측정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X제 소비도 증가하고 Y제 소비도 증가하는 거죠. 예. 따라서 뭐 니은은 옳은 표현인데 진짜 몇 개가 느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둘 다 1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그리고 1,800원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그럼 밑에는 20이고 위에는 1,800이니까 어떻게 돼요? 1,800이니까 이렇게 9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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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씩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X제의 가격만 8로 떨어지니까 8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1,800원 쓰는데 그 상품 묶음들만은 X제는 하나씩 있다. 아, 밑에 18에다가 180, 18에다가 위에 1,800이니까 X제 100개 선택하는구나. 그리고 Y제도 100개 선택하는구나. 소득효과 10 맞구나. 이렇게. 소비자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입니다. 일단 항상 뭐 문제는 열등제니까, 그렇지? 3번서부터 읽어볼게요. 열등제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아이고 가격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구나. 그렇지? 네.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야 되는구나. 네, 이건 옳은 표현이죠. 열등제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으면 소득효과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기펜제가 되는 거지. 가격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구나. 이거 틀렸다. 예. 기펜제의 경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기 때문에 4번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5번하고 4번만 바로 비교해도 되는 거지 뭐.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노동 공급 의사, 글자도 이렇게 썼어. 노동 공급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비교는 절대값으로 한다. 자, 소득과 여가가 정상제. 그렇죠? 예. 그럼 1번서부터 볼까? 만약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아이고 시간당 임금이 비싸졌구나. 기회 비용에 더 신경을 쓰는 거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을 더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소득 효과가 임금이 하락할 때 나 가난해졌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임금률이 하락하게 되니까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겁니다. 가난해지기도 하는 거고. 따라서 대체효과, 임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아지니까 여가 증가시키고 일시간 줄이겠다. 소득효과로는 가난해졌으니까 여가 줄이고 일시간을 늘리겠다. 근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일을 더하는 걸로 되네. 네. 이렇게 2번 되셨죠? 상품 A의 수요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건 하나의 트릭에 불과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일정한 뭐 탄력성을 할 때 보통 마이너스 붙이고 P분의 dP, Q분의 dQ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수학적인 것을 이용하면 이게 D 로그 P, D 로그 Q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걸 하나의 문자로 생각한다. 이걸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D 로그 P분의 D 로그 Q 하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바로 탄력성을 알려주는 거구나. 예. 근데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0.0321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도 있고 가격이 1% 상승하면 0.0321%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그냥 트릭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재와 x와 y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 자, 이거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준선형입니다. 준선형. 그렇지? 예. 그리고 일단 x제와 y제가 이게 모두 1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RS xy 밑에 MEY는 1이고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x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인이 루트 x분의 1이 되고 상대각하고 비교하자 x는 1서부터 시작하거나 하는구나. 내 소득이 1이면 일자리 하나 살 수 있겠구나. 그렇지? 예.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림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제면 PCC, ICC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이란 말이야. 예, x제 가격 y제가 1이지. 소득이 1보다 작으면 x제만 줄이는 거고 y제는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xj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건 다 알고 있으니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x제는 정상제이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따라서 커지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x제가 뭐 절대적으로 정상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득이 1보다 작으면 x제만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1보다 클 때는 ICC 소득 소비 곡선은 수직선이라고 했습니다. 한계대체율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한계대체율은 xj 개수가 나오지 않으니 yj 소비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디귿하고 리얼. 정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말 그대로 소득이 커지면 더 많이 산다. 가격 상승 시 대체 효과는 수의 제1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뭐 정상제 얘기 나오는데 가격 상승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렇지? 정상제 물어보면 소득에 대한 걸로만 물어봐야지 왜 대체 효과는 왜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특정한 이럴 때 객관식 문제 보면 왜 저렇게 문제를 내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냥 저의 그냥 덕들이라고 그냥 봐주십시오. 예. 대체 효과는 수의 제1법칙이다. 그렇지? 정상제건 열등제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가격 상승하면 줄인다. 가격 하락 시 나는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니까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지.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런 거 좋아. 한번 생각하겠어. 사실은 한번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가격 변화 시 가격이 하락한다. 대체 효과로 증가하고 뭐 항상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들의 영역이 더 커진다. 나는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됐다. 정상제라고 가정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A는 자신의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X제와 Y제만을 소비하고 있다. X제 가격은 10, Y제 가격은 4다. 그런데 소득이 100에서 130으로 늘었어. 몇 프로? 30%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X제는 몇 개요? 아이고, 6개에서 7개로 6분의 1. 6분의 1. 그럼 5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어떻게 돼? 20%도 안 된다는 얘기야. 20%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 그러면 탄력성은 1보다 작은 거네요. X제는 소득 탄력성은. 그런데 Y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제는 10에서 15, 50% 늘었죠? YJ 탄력성은 1보다 큰 거죠. 자, 이제 풀어봅시다.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은 것. X제는 비탄력적이다. 열등제는 아니었어. 늘긴 조금이라도 늘었으니까. Y제는 늘었으니까 정상제 맞고
가는 옳지 않고, x제는 탄력성이 1보다 작으니까 사치제 아니야. y제는 1보다 크니까 필수제 아니야. 바뀌었죠? x제는 필수제, y제는 사치제. 나도 아니야. 그럼 뭐 다와 라가 맞는 표현인가 보네 뭐. 그렇죠? 자, 소득을 세로축에 두었을 때, 우린 수업 시간에 항상 소득을 세로축에 두면서 앵겔 곡선을 그렸지만 어떤 문제들에서는 여기 x축에다가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앵겔 곡선을 그렸는데 기울기가 더 크냐 작냐 뭐 이런 걸로 따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다 수업 시간에도 여기 세로축에다 그리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뭐 파란 선으로 한번 그려보고 뭐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죠? 네. 그럼 봐봐. 소득이 커졌을 때 쭉 늘어나는 건 뭐야? 빨간 선이지. 그렇지? 예.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x제가 더 기울기가 급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y제는 완만하게 나온다. 다는 옳은 표현이죠. 소득 확장 경로는 우상향한다. 이건 ICC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앵겔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가상의 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다 조금씩이라도 느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둘 다 정상제고, ICC는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만을 부존으로 하는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후생경제학이라든가 공공경제학 시간에 가면 배우는데 일단 우린 이걸 신경 쓰자고요. 여기 지금 1구간에서는 상대적인 임금이 더 커졌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구간에서는 대체 효과로 여가를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소득 효과로는 난 부자가 됐으니까 여가를 즐기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효과가 큰지 소득 효과가 큰지 모르니 가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번 영역에서는 예산선에 해당하는 것이 평행하게 이동했어요.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득 효과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체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요것 때문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3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전부터 어떻게 돼? 임금이 하락했죠? 그렇죠? 자, 임금이 하락하는 거야. 그럼 이제 따져보자. 임금이 하락하니까 대체 효과로 어떻게 돼? 아유, 기회비용이 작았으니까 여가를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 그렇지? 그런데 소득 효과로는 분명히 더 바깥에 있잖아요. 더 바깥에. 더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더 부자가 된 거니까 여가 즐기고 일하는 시간 줄이자.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알죠? 예, 노동은 줄어들겠습니다. 맞고요. 소득엠. 아, 야, 이거 참 이 문제 나올 줄 알았어. 자, 보십시오.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생겨져 있다고요? 이렇게 원처럼 생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봐. 아이고, 무차별곡선은 파란 선으로 항상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를 선택하던 효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야.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 그래서 XJ 가격이 1이고 YJ 가격이 1이면 두 재화의 소비량이 같은 것이 아니라 X만 선택하든지 Y만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죠. 그렇죠? 네. 됐고, 만약에 XJ 가격이 2에서 0.5로 떨어진다. 지금 여기 XJ 가격이 2라면 예산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YJ만 선택하겠죠? 그렇죠? YJ만 선택하겠지. 예, YJ. 그런데
xj 가격이 yj보다 저렴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요. 완전히 바꿔버리겠죠? 완전히 바꿔버리겠죠? 예, 대체 효과로. 네. 따라서 2분의 m이라는 것이 아니지 완전히 그냥 다 대체 효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면 m개 지금 0개에서 m개로 2m이 돼야지 2m. 그렇죠? xj 가격이 2분의 1이고 xj 가격이 2분의 1이고 x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내 소득은 m이니까 x는 2m. 0에서 2m개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네. 틀렸고 x의 모든 가격하에서 효용 극대화 소비 좀 유일하다. 방금 전에 그려드렸잖아. 이렇게 될 때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한계 대체율이 xj 가격과 같아지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다 이렇게 겹치게 하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했다. 이건 주어지는 예산선의 효용이 가장 떨어지는 놈이라고요. 그렇죠?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효용 극소화가 되는 거지. 돈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 XJ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건 뭐가 되는 거예요? XJ 가격이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XJ만 선택하니까 예.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지출 금액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언제? 가격 XJ 가격이 1에서 1보다 더 작은 대로 떨어지는 거지. 투자와 X,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소득은 10이고 효용함수가 있다. 자, 이거 또 나왔네. 아하, 참나. 그러면 또 MRS 살짝 한번 구해볼까요? MRS XY M이 Y는 4 써놓고 2분의 1 써놓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쓰니 어라? 툭 아하 루트 X분의 1이구나. 그렇지? 네. YJ 가격은 1이다. 그러면 루트 X 1 써놓고 XJ 가격이 0.5 2분의 1이라면 X는 4단이죠. 그렇죠? X는 4단이야. X는 4단이 구입할 수 있나? 네. 가격 2분의 1에다가 X제 4개 하면 이만큼 쓰는 거고 8은 어디에다 쓰는 거야? YJ에다 쓰는 거죠. 네. 선택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러면 XJ 가격이 0.5에서 0.2로 하락한다. 0.2라는 것은 10분의 2고 5분의 1이니까 예. X는 5가 되는 거지. 10단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소득이 변화 없다면 내 소득이 5고 가격이 10분의 2니까 예, 딱 하나 선택하게 되네. 아니, 1원만 쓰게 되는 거지. 1원만. 왜 이러죠? PX에다가 X니까. 그럼 나머지 9는 어디다 쓰는 거야? YJ만 쓰게 되는 겁니다. 예. X제 5개. 예. 됐고요. 그래서 하락하면 대체 효과만 발생하고 소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5개만 쭉 유지되는 거니까. 됐고요. 소득이 뭐 올라가도 떨어지든 변화가 없어요. YJ 소비가 증가할 때 YJ 한계율은 감소한다. YJ 한계율은 뭐 2로 불변입니다. 따라서 나하고라는 옳지 않다. 가와다가 옳은 표현이다. 또 깜빡깜빡합니다. 노동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동일하게 음의 방향이 아니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상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데 임금이 상승한다. 대체 효과로 아이고 나 기회비용 커졌어. 이래야 돼. 그만 놀자. 여가 줄이고 일하는 시간. 소득 효과 나 부자가 됐어. 여가를 더 즐겨야 되겠어. 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어요.